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어떡하죠? 이 깜빡깜빡이 자꾸 심해져가지고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예, 시작은 또 올랐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트럼프 랠리, 그 허니문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기에 뭔가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AI 관련한 투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오라클의 합작 회사, 오픈 AI와 소프트뱅크의 합작 회사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오라클, 엔비디아, 저쪽에 이제 암 이런 종목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이제 우리 함께 이제 가자.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준댄다, 투자한댄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바이든 정권에서 이미 했던 거를 잠깐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립 서비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러한 모멘텀, AI를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뉴욕 증시는 이 허니문 기간을 우리가 마냥 즐겨도 되는 건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밤새 있었던 내용들은 일단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통해 담아봤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이 과연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것을 떨고 있을까요? 어제 관세 얘기 나왔는데 200% 얘기하더니 10%.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볍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경제금리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아주 따뜻하게 입고 계시는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어울리네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예, 예뻐요. 본인 옷 같은데요? 그래요? 예. 타밀피거, 이제 오늘 저희가 지난번 타밀피거 정말 핫딜로 가지고 와서 좋아하셨잖아요. 좀 더 다른 디자인으로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건데,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셔츠 위에 폴로 맨투맨, 기모가 든 폴로 맨투맨을 이렇게 딱 걸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이거 사주고 싶다 하면은 남편 사주고 뺏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하시라고. 예, 물론 여성들도 입을 수 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뺏어서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좀 이따가 자세한 스펙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 더워요? 아직 괜찮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날 것 같은데. 덥다고 해야 되나? 당연하죠.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사우나에 있는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네. 땀이 뻘뻘 난다. 네, 가볍고 좋네요. 엄청 가볍죠. 네, 지난번 제품도 진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일단 너무 싸고 타미피거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거 정품 맞냐는 식으로 맞아 뭘 의심해 그러면서 이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좋은 가격 좋은 제품 가지고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저희 이제 오프닝하고 이러고 진행되는 동안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월가 뉴스레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볼까요? 네, 지수 먼저 한번 볼게요. 지수 보시게 되면 오늘 다우존스가 0.3% 상승했고요. 나스닥 1.28% 상승했고요. S&P 500 0.6% 상승했고, 오늘은 러셀 2000 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나홀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0.6%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지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빅테크들이 잘 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애플은 0.5% 물론 회복은 못했죠. 아직은 차트 한번 볼까요? 그냥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260불에서 지금 223불까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서 일부 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과거에 이러한 수요 둔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수요 둔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수요 둔화. 계속 수요 둔화. 야, 이번엔 진짜 수요 둔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아이폰 새로 나오면 똑같아. 과거랑 똑같아. 디자인 바뀐 게 뭐가 있니 도대체? 그 디자인을 너무나 다들 사랑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혁신이 없다 하니까 근데 없다. 이제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 변화가 그런. 없어도 결국에는 아이폰이다. 그렇죠. 결국엔 또 이제 애플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에 대해서는 수요 둔화가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새로운 어떤 트리거가 무엇이 나올지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새로운 하드웨어, 사실 뭐 비전 프로도 뭔가가 좀 시장에서 어떤 채택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 주가가 일부 좀 부침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4.4% 올랐고요. 네. 넷플릭스가 어제 장중 프리마켓에서 뭐 12%,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뭐 13%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오늘은 9.6%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차트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 네. 예. 그래서 지금 갭을 거의 1000불까지 딱 찍었어요. 갭을로 1000불을 딱 찍었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코로나 이후로 정말 거침없는 코로나 이후에 뭐 10월 달이 만약에 우리가 바닥이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로 거침이 없는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가 200불 언저리였는데 지금 벌써 이제 1000불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5배 정도가 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AI 스타게이트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민간 단위 투자의 어떤 AI 관련된 이런 투자 이야기를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그 AI의 모멘텀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뭐 오라클, 오픈 AI, 그리고 뭐 여러 소프트뱅크와 이런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것으로 앞으로 한 4년 동안 이제 5천억 달러니까요. 일부 그런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AI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산업 자체가 많이 확장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 여전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 위주로 하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025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신약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러한 부분이 일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아마 뭐 크게 또 예, 출렁거리는,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사실 러셀 2000 지수가 좀 빠지는 예,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제가 러셀 2000 지수는 사실 제가 여기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핀티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뭐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던 종목이죠. 로보틱스 예, 종목들이 장 초반에 확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다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한 흐름을 보였어요. 로보틱스 있었던 그러한 종목들은 장 초반에 좋았다. 네. 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자, 그 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좋았다가 변동성이요. 중반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하네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고요. 퀀텀 컴퓨팅은 마이너스 3%, 리게팅은 또 쫙 내려왔다 다시 또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일부 뭐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 개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저 오늘 뭐 중국 ETF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 크게 뭐 반응이 없긴 하지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부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 중국 때리기가 너무나도 뭐 고조가 됐었잖아요, 사실상. 예, 분위기가. 네. 자, 저러다 진짜 중국 뭐 박살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고. 자,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일부 약간 좀 지연되는 듯한 느낌? 오히려 뭐 시진핑하고 통화했는데 뭐 괜찮았다, 우리 내용이.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일부 상승을 하는, 뭐 니오나 뭐 샤오펑도 어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니오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또 2%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물론 전체적인 지수는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중국 기업들의 지수는 좀 빠졌지만은 그 지금의 현재 중국 기업의 분위기가 그렇게 또 뭐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클로 원자력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뭐 뉴스케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클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오클로를 보시게 되면 오픈 AI가 이제 투자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이긴 한데, 지금 오클로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작은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그제도 원전주들 엄청 급등했는데 급등했죠. 미국에서는 뭐 난리 났겠죠. 예. 오늘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네. 했지만 이런 오클로 같은 경우 같은 결이긴 한데 이 오클로가 사실 양자 컴퓨팅하고 좀 같이 움직였어요. 여러 가지 뭐 그러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제 계약을 어떤 수주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모멘텀이 살아서 움직이는 예, 그러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원자력 관련해서 SMR을 또 봐야겠죠. 예, 뉴스케일. 자, 뉴스케일도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조금 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전력기기 관련 테마주들도 상당히 국내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에너지주 섹터부터 해서 유틸리티 아니면은 이 전력에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 자체가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 특히나 이제 S&P 500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나 이러한 테마를 좀 위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업들 뭐 이 부분 제가 뭐 테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들도 한 번씩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임기 첫 해 도대체 시장 수익률이 어떠했는가? 그거 이제 통계 재미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또 알면 재밌으니까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네. 같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코아 가격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오. 이제 제가 저번에 이거 정말 나중에 초콜릿 먹기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폭등한 코코아 가격 때문에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업자들이 너무나도 코코아 가격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네. 이 계약을 하는 건수가 많이 지연되고 있대요. 예, 이게 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많은 이제 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링크드인이 최근에 고소를 당했는데 네. AI 훈련을 위해서 고객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링크드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 지금 많은 어떤 기업들이 AI 훈련을 통해서 특히나 AI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뒤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 트럼프 첫 행보의 일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고 4.8%에서 지금 4.59%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뭐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영향 또는 러시아 제재 일부 뭐 불확실성이 시장에 내포해 있다 보니까 유가 시장이 가격이 약간은 좀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75.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는 8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또 75달러까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병동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36원으로 그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많이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9 뭐 109.5 뭐 이렇게 됐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9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도 원달러의 일부, 네, 환율 자체가 일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러한 부분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별 소식 그냥 세 기업만 보고요. 저 뒤에 제가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넷플릭스인데 오늘 이제 9% 장중에 뭐 12%, 13% 정도 상승했다가 약간은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더 올랐죠. 갭 상승은. 일단 뭐 4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물론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다른 곳에서
많이 보셨겠죠. 많이 보셨겠지만 자, 뒤에 가서 제가 오늘 뭐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존슨앤존슨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2% 이상 또 하락을 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자, 포드입니다. 바클레이즈 투자경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의 역풍 그리고 비용 개선에 대해서 일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뭐 재미난 뭐 또 트위터가 또 있었어요.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약간 열받았습니다. 그냥 삐졌나? 약간 이런 느낌. 트럼프랑 약간 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든지 간에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럼요. 모든 공급망이 중국에 다 쏠려 있는 것도 위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다양한 공급망이 필요한데 저는 트럼프가 진짜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 수장을 딱 시켜놓고 그러니까 정부 혈부에 수장을 시켜놓고 이쪽 왼쪽에서는 자 우리 소프트뱅크 오픈 AI 투자자. 얘네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네. 자 5천억 투자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이번 정부에 좀 밀어줄게. 근데 샘 얼트먼하고 일론 머스크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사이가. 예, 매번 고소하고 뭐 비영리 단체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영리를 취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스타게이트 관련해서도 일론 머스크와 지금 제가 그냥 뉘앙스만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와 그렇게 깊게 스타게이트 계획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안 한 것 같고 뒤에서 이제 스타게이트 얘기를 딱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막 급하게 약간 쓰는 야 니네 돈 10조 그러니까 10빌리언이니까 뭐 12조 원 정도 되겠죠. 12조 뭐 13조 원 되는 건데 니네 돈 없잖아. 약간 이런 이야기로 했는데 샘 올트맨이 거기다 답변을 답니다. 잘못됐다. 나 우리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넌 제발 너가 지금 맡고 있는 롤이 있잖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라.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둘이 트위터에서 X에서 티격태격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JP 모건의 제미 다이먼 회장은 트럼프랑 허그하고 화해했다고 얘기하는데 저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봅니다.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랑 너랑 나랑 사이 안 좋아도 럼프 형이 날 원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요. AI 나 없으면 안 돼. 네, 약간의 그 균형점을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트럼프도 왼쪽.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머스크한테만 이렇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은 너의 적, 나의 아군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이서 약간의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야 그럼 같이 이제 또 본인도 열심히 약간 하니까. 효율적으로 이거를 굴리기가 쉬우니까. 역시 트럼프는 예, 비즈니스맨 참. 훌륭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우리 내피셜이죠. 내피셜이고. 그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야, 니네 돈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사전에 이야기가 잘 안 돼 있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난 밤에 X를 통해서 있었고요. 이거 뭐 재미로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데, 자,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넷플릭스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실적이 좋았나?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9%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지난 이제 4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뭐 매출, 영업이, EPS, 프리 캐시플로우, 뭐 잉여 현금 흐름 같이 뭐 이러한 정말 중요한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비트를 했는데 이 비트한 수치를 보게 되면 YOY 기준으로 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51.9%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51.9%가 야, 이게 맞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큰 기업이? 이게 진짜 광고형 요금제가 효과가 네. 큰가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광고형 요금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광고가 막 15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고 30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할만하죠. 그리고 광고 2개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너무 할만하네. 괜찮은데? 네. 이 정도면 할만하네. 유튜브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진짜 뭐 7분에 한 번씩 3분에 그러니까 한 번씩. 유튜브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그리고 유튜브 광고는 좀 재미없는 광고도 많잖아요. 네. 좀 뭐랄까 게임도 많고. 뭐지 하는. 네. 근데 그 광고는 또 볼만한 광고들이 많아요. 아, 볼만한 광고. 예뻐 광고가 또. 예, 광고가 예뻐요? 잘 선정을 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네. 중요하죠, 사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여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이 광고 요금제를 네. 통해서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그 외에 많은 OTT 기업들이 다 따라하고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흐름 보이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OTT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주가가 디즈니 같은 경우에 조금 저렴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의 이 성공적인 네. 이런 가격 그 구독료를 봤을 때.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난 4분기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EPS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4%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4%. EPS가. 자, 하여튼 자, 그런 흐름 보였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2025년 1분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2025년 1분기 자체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았지만 조금은 이번엔 좀 부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내놨고 물론 넷플릭스나 뭐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일부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치가 워낙 또 높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내놨다. 그래서 미스했다라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2025년 전체 회계연도로 봤을 때는 비트할 것으로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보니까 자 오늘 그래도 넷플릭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물론 고점을 찍고 또 내려오긴 했지만요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실적 발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P&G입니다. 네, 또 대표적인 우리 또 방어주 또는 뭐 필수 소비재 기업인데 P&G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에서 2% 넘는 매출을 좀 보여줬고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올랐고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정말 소폭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밴드를 보게 되면 그래도 밴드 하단에 조금 위치해 되어 있는 시장 예상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주가의 어떤 급등하는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도 우리 배당에 관련해서 또 P&G가 또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예, 배당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P&G를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사실 주가를 그렇게 확인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P&G 한번 같은 볼까요? 프록타인 캠블. P&G 한번 볼까요? P&G 티커가 PG. PG.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 일단 밤 사이에는 1.87%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0.27% 상승을 했고요. 예. P&G 이 종목도 계속 우상향이네요. 지금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온 거고 지금 최근에는 좀 부침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 최근 뭐 많이 6개월, 1년 이렇게 보면은 예. 주가 부침 있지만 기회네. 그래서 이러한 P&G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실 많은 테크들을 보게 되면 네. 야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2019년이거든요. 2019년이 95불이었고 지금의 164불이니까 아직 2019년 대비해서 지금 6년 동안 2배는 못 올랐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주가가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와서는 조금 슬로우하네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을 그렇죠. 보이고 있긴 엄청난 한데 우상향이죠. 맞아요. 한 2020년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루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파르진 않지만 조금 이제 완만하게 오르기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그쵸. 테슬라 이거 보다가 P&G 보면은 지금 100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네. 그런 주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으로 많이 또 투자를 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P&G는 이러한 실적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또 좋아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P&G? P&G 제품은 좋아하는데 종목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네. 지제노바. 네, 버노바 또는 뭐 베르노바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또 베르노바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네. 하고 자 미국에서는 또 벌노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노바. 예, 자 G 버노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고요. 일단 매출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습니다. EPS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또 하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주가도 뭐 조금 일부 조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 가이던스 자체도 사실상 이게 지금 2025년 가이던스예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그렇게 또 만족할 만한 이러한 이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오늘 조금 조정이 좀 있지 않았나. 살짝 눌렸는데 3% 지금 뭐 네, 올랐네요. 3% 올랐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끌어올렸네요.
예. 이게 2025년에 대한 전망을 좀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적은 안 좋았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주가를 좋나요?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오늘 뭐 주가를 정말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G제누바 지금 와 올타임 하인데요? 네, 올타임 하이예요. 올라갔다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분사했거든요. 사실상 이게 G가 분사를 하게 되면서 맞아요. 지금 뭐 이 유틸리티 쪽으로는 사실 최근에 뭐 전력기기부터 해서 너무나도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를 좀 보는 그러한 기업을 또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분사를 하고 나서 뭐 130불, 120불이었던 주가가 지금 427불까지 단기간에 그냥 쭉 올라왔습니다. 와. 1년도 안 돼서. 예. 하여튼 뭐 이러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많은 우리나라 증권사의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에 관련돼서 보시는 분들은 이 기업을 좀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있고 이 기업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이 유틸리티 산업 자체를 같이 좀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AI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뭐 이런 전력기기부터 해서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도 그에 따른 어떤 흐름을 일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존슨앤존슨. 예,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존슨앤존슨입니다. 오늘 초록불. 매출 EPS 상회 매출과 EPS 둘 다 시장 예상치대로 상회했습니다.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또 긍정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존슨앤존슨도 오늘 존슨앤존슨도 또 보고 싶어요? 예, 뭐 존슨앤존슨 잘 이런 실적 발표를 보였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뒤에 준비한 내용이 좀 있어서. 네, 쭉 해주세요. 네, 역대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 도대체 어떠한 흐름을 보였을까라고 해서 과거 1897년부터 지금 2025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쭉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작을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죠. 예, 첫 임기 첫날과 오늘 둘째 날인데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작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2005년 때 조지 부시 대통령 때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때 첫 해, 임기 첫 해에. 자, 그리고 버락 오바마 때 23.5%, 그리고 재선을 했을 때 버락 오바마 재선을 했을 때 첫 해가 29.6%. 자, 도널드 트럼프 첫 해가 19.4% 상승했고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첫 해에 26.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대 들어서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2001년이 그때 당시에는 금융위기, 그때 닷컴 버블이 좀 터지게 되면서 일부 시장에 좀 부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마이너스 13%, 첫 해 마이너스 13%. 자, 그 부분만 좀 제외한다면 어찌 보면 1985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 첫 해 때는 늘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다. 대부분 26%, 27%. 뭐 빌 클린턴 첫 해 때는 7% 올랐고요. 재임했을 때의 첫 해는 31%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이 대통령이 참 취임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나는 미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투자를 하겠다, 저런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스타게이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첫 해에는 시장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과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씩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 밸류에이션이에요. 이게 어제는 이제 업종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비슷한 챕터를 말씀드렸죠. 가지고 오셨죠. 맞아요. 예, 근데 오늘은 나라별로 지금 나라별로 어디가 싼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좀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제일 싸지 않아요? 골드만삭스에서 늘 한 번씩 코리아.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가장 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나오진 않은데 저기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요 하늘 색깔 이 네모칸 직사각형 요게 이제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균적인 밴드고요. PR 밸류에이션 밴드고 요 주황색이 중요하죠. 이게 지금 현재 어디냐 이거예요. 자, 주황색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어떤 뭐 큰 변동성이 있지만은 지금 약간 고점에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어떤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 자체가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빅테크의 쏠림 현상 때문에 빅테크를 좀 제외하면 자 미국이 어떠니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서도 지금 19.7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은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버블의 단계에 있냐? 또 그렇진 않다. 돈을 워낙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약간 아웃퍼폼 하지만 돈도 그만큼 많이 벌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블의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자, 중요한 건 뭐냐? 다른 나라들이에요. 이 다른 나라들은 사실 평균치보다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사적 저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기조를 좀 봤을 때 관세나 아니면 두 관계 양국 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긴장감을 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 지금 나쁜가? 라고 봤을 때 물론 중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부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뭐 일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대외 무역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관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요인 중 하나는 중국 자체가 과거보다 너무 많이 싸져 있다라는 거. 물론 국내도 지금 여기는 한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도 너무나도 역사적 저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이머징 국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싸져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이 밴드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미국의 독주 체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점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부터 올라가냐?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내가 가장 싼 자산이 어디 있을까? 그 부분을 만약에 보시는 투자자라면 저기가 좀 싸 보이긴 하네 하고 옆에다가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죠. 언제 이제 시그널이 오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한 번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심리 지표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취임식을 좀 앞두기 전부터 시장에 일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튀어오르는 모습 때문에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취임식 이후로 이 파란색 선이 긍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하는 시장 심리 지표인데 일부 부정해서 파란색이 보였어요. 이제 여기 파란색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밑에서 요 밑에 내가 시장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시장 심리가 많이 좀 과열돼 있는 네. 그런 구간인데 지금 파란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긍정적인가? 요 앞으로 그러한 이제 시장 심리가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많지는 않았는데 일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삼성 AI를 강화한 S25 출시한다. 저는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 아이폰만 썼거든요. 아이폰 11이요. 11. 11. 그거 배터리 괜찮아요? 저도 아이폰 11 이거 맥스 배터리를 이거 제가 있잖아요. 갈았어요. 제가 뜯어가지고. 그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셀프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배터리만 사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오.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와. 이과예요? 아니요. 이거 그냥 되게 네. 있던데 그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 키트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하는 거. 저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오. 내가 망치면 바꾸고. 이건 뭐예요? 이거 돌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작아가지고 이렇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망치면 바꾸고 작동이 되면 조금 더 뭐 쓸 때까지 써보자. 마음속으로 한 망치기를 구석에 바르면 작동이 잘 돼. 우리 집에 계신 재무부 장관님께서 허락을 내가 안 바꿨는데 해주시는군요. 망가졌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한데. 여보 이거 내가 진짜 계속 쓰려고 나 알잖아 알뜰한 거. 근데 배터리 내가 바꾸려고 해봤는데 바로 그냥 안 애플 되네. 로고가 탁 뜨면서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라는 것 자체가 얼만큼 우리 애가 스마트폰 수요를 끌어당기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업데이트 사이클이라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거 버리고 AI를 지금 장착한 최신 폰으로 많이 갈아타지 않겠어? 라는 게 이제 작년에 많이 기대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애플 자체가 일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도 이 모바일 시장 자체가 워낙 또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지금 애플도 AI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그렇게 큰 활약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삼성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우려 섞인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이제 분석가나 이 전문가들, 이 시장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제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삼성이 S25 플러스 또 울트라, 네, 과거와 24랑 또 비슷한 24와 비슷한 그런 라인업을 또 이번에 제시를 했고요. 25 같은 경우에는 $799, 25 플러스는 $999,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99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거는 뭐냐면 삼성이 이제 애플과 점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 중국 기업도 가격 경쟁 또는 여러 가지 AI 관련된 이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많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능을 좀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이걸 뭐 일일이 우리가 뭐 기능을 좀 보기는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대요. 뭐 휴대폰에 좋아하는 축구팀의 일정을 찾아서 캘린더에 추가하도록 내가 요청하면 알아서 뭐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얘기해 이제 뭐 몇 시에 무슨 게임이 있다. 이걸 알아서 자기가 이제 스케줄을 맞추는 거죠. 와.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근처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레스토랑을 찾아줘 하면은 알아서 연락처를 준답니다. 와. 예. 그리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의 비서로서 이제 활용하는 그러한 AI를 이제 접목시켰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뭐 기능에 대해서 일부 좀 집중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애플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그러한 것들을 선보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 프레젠테이션 막 했잖아요. 막 CEO도 나오고 막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는 수요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쓰던 사람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우려 섞인 이제 시선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도 나올지는 시장에서 우리 다시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체 수요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좀 충분치 않다. 네.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뉴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등한 코코아 가격, 구매자들이 주문이 미루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상 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른 뉴스를 통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료였군요. 맞아요. 자, 코코아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코코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코코아가 이게 뭐 거의 비트코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겨울에 딱 코코아 핫초코 딱 먹어주면 너무 좋은데 맞아요. 먹고 싶네요. 스위스 미스. 스위스 미스? 네, 스위스 미스 많이 먹잖아요. 집에서. 그 옛날에 제티. 제티, 마일로. 뭐 그런 거 막 먹다가 네. 약간 고급화되면 이제 스위스 미스라는 게 있어요? 미스를 많이 먹고. 그 혹시 그 마시멜로 들어가요. 맞아. 맞아. 맛있겠다. 예. 자, 그래서 네.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기록적인 코코아 가격 때문에 초콜릿 구매자들, 그러니까 중간 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문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가격 재협상을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코아가 어디서 생산되느냐 이런 거는 뭐 다들 상식 뭐 이제 어디서 저기서 뭐 아실 거예요. 네.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지금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코코아에 따라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기 자체가 적자잖아요. 근데 너무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자들이 이 초콜릿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일부 지금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실적을 통해서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스윙스에 상장된 이제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초콜릿 판매량은 줄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높다 보니까
구입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판매 수익은 늘렸어요. 그렇다는 마진이 얘기는 더 많아졌어요? 마진을 엄청나게 많이 더 올렸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는 가격을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많이 팔고 또는 양을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이 있겠죠. 각 회사마다. 자, 허쉬, 린트, 몬델레즈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이러한 초콜릿 제조 업체도 마찬가지고 지난 이제 56만 5천 톤의 초콜릿을 판매했대요. 이 세 기업이 지난 3개월 동안에. 자, 근데 같은 기간보다 2.7%,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는 2.7% 감소가 됐는데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56.8만 톤을 밑도는 수치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어떤 매출액을 보게 되면 22.6%가 증가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렸거나 양을 많이 상당히 줄였거나 네,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과 같은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러한 높은 이 코코아 가격은 일부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될지 네. 지켜봐야겠지만 너무나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초콜릿 가격 자체가 우리가 뭐 과거에 봤던 초콜릿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또는 지금도 비싼데. 초콜릿 시럽이 예를 들면 턱 이만큼이었는데 찍 요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찍?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실망감. 이제는 아예 토핑을 따로 초콜릿 하려면 플러스 뭐 500원 이렇게 추가하라고 그렇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먹지 마요. 그거 건강에 뭐 얼마나 좋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들이 네.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우리 박종훈 팀장과 제가 여러분 2024 FW 뿌레타포르테 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삼프로아틸에서는 타밀 피거 패딩과 또 폴로 저희가 폴로의 맨투맨 티셔츠를 선보일 예정이거든요. 잠시 보여드립니다.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은 거는 어머 깜짝이야. 자, 이 제품은 남성 지금 약간 루즈핏으로 나온 L 사이즈예요. L 사이즈인데 어깨 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커서 요거 제가 봤을 때는 한 105, 100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은 딱 핏감 있게 입으실 수 있고 여성분들이 좀 오버핏하게 입고 싶다. 이거 남자라고 해서 남성분들만 입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 목소리 잘 들어가죠? 스몰 사이즈 선택하시면 약간 루즈핏을 입으실 수 있고 약간 핑계대서 같이 입고 싶다면은 M 사이즈 구입하셔서 여성분들 루즈핏으로 입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스트라이프 입으시고 이렇게 블랙 이렇게 딱 걸쳐주면은 코트 위에도 딱 걸쳐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컬러 맞는 박종훈 팀장이 같이 입어주시죠. 저희가 두 가지 컬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저한테 엄청 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봐주셔야 되고요. 팀장이 이거 사이즈 뭐예요? 저 엑스라지. 엑스라지. 네. 요거는 라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여성분들이 입어도 괜찮겠죠? 라지. 소매가 좀 길긴 한데 추우니까 요거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추우니까 요거 다녀야 되니까 이 정도 핏 괜찮죠? 요거 라지 사이즈 여성분들도 가능합니다. 좀 작은 사이즈도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패딩이? 6만 원대. 6만 원? 예. 아. 폴로 이거 맨투맨 기모 들어갔는데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5만 원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 가격의 제품은 삼프로 핫딜 영상 안에 링크를 참조 왜 이렇게 안 해? 이거 가요? 보여주려고요? 아니 이거 야. 우리 목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게. 목소리는 안 들어가요? 네. 예, 영상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괜찮죠?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챙겨 입고 왔어요. 추울 때 이렇게 안에다 해주고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이렇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요거 2개 세트 하시면은 11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프로 핫딜에 얼마나 열심히 저희가 제품을 좀 소식해 오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제품,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YMC 박종훈 팀장과 함께 패션쇼까지 전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